대법원 2025년 9월 26일 선고 2022-276369 판결 사건명 근로에 관한 소송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이어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갑 회사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률상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상 자백은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정파견법이라 한다. 재정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재정파견법은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과 같이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은 재정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재정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